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2023년 3회차 5월 거 필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생산 2급이 끝나요. 그리고 바로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는 1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5월 25일날 1급 시험을 보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진도에 맞춰서 제가 하는 거라 모든 분들이 다 얘기 들어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적당히 조율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시는 분들은 감사한데 천천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2023년 5월 기출문제 3회차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을 구성하는 단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ERP 같은 경우에는 이 비즈니스 시스템과 SEM 시스템으로 나뉜다 했죠. 확장형 ERP는. 그래서 이 비즈니스 시스템이 내용이 많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이 비즈니스 시스템이 뭐가 있어요? KMS 지식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DSS 의사결정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EIS도 있죠. EIS도 있습니다. 경영자 정보 시스템이라고. 그리고 CRM 고객 관계관리. 자, 그 다음에 SCM 공급망 관리. 자, 그 다음에 EC 전자상거리죠. 전자상거리까지가 얘가 뭐예요? 이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SEM이 있다 했죠. SEM. SEM은 전략적 기업 경영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BSC 밸런스 스코어 카드, 그 다음에 가치 중심 경영 VBM, 그 다음에 활동 기준 경영 ABM, 그 다음에 SF 전략적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얘 외우세요. 얘를 외우면 지금도 딱 보시면은 적절하지 않은 거 눈에 딱 띄시죠. 누구? 1번 이렇게 바로 골라낼 수 있는 거라 암기해야 될 거는 조금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클라우드의 특징 혹은 효과에 대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계속 나왔던 문제죠. 자, 클라우드의 단점이 뭐였어요? 내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게 뭐다? 3번이다. 문제 은행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어요? 우리 보시면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PaaS, IaaS, SaaS라고 이렇게 세 가지가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걸 여기서 물어본 겁니다. PaaS는 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와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다. 지금 원래 PaaS는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잘못 설명하고 있다. 누구를? 1번을.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나머지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이것도 나왔던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효과적인 ERP 교육을 위해 고려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양한 교육 도구를 이용해라. 그리고 이건 맞죠? 교육을 하면 되니까 교육 시간을 충분히 배정하고요.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아닌 트랜잭션에 초점을 맞춰라. 얘가 잘못했죠. 얘가 지금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잘못됐다. 답은 3번이다. 이것도 나왔던 문제. 지금 문제 은행식 문제입니다. 계속 나왔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ERP는. ERP 20점은 여기까지는 그냥 깔고 가는 점수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ERP 공부는 해주셔야 돼요. 생산이나 물류나 인사나 똑같습니다. 자, 생산의 정의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고객 만족과 경제적 생산 되어 있고요. 또 밑에 보시면 최소 투입으로 산출 가치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활동. 생산에 대해서 얼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장이에요. 가장 정확하게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건 뭐냐, 생산 요소를 유형 무형의 경제적으로 변환시켜서 효용을 산출하는 과정. 여러분들 생산 시스템 기억나시죠? 뭐가 있었어? 투입, 그 다음에 시스템이 있으면 여기서 뭐가 나왔죠? 산출이 있었습니다. 이걸 생산 시스템이라 불렀었죠. 여기가 뭐라고 불렀어요? 시스템. 투입된 내용이 시스템을 걸치면 뭔가 경제적 효용을 상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정확하게 설명하는 건 3번이다. 하나, 여기서 또 이렇게 가서 피드백이라고 피드백되는 내용이 있었죠. 자, 6번 자재 명세서 중 inverted BOM, 즉 역BOM입니다. 역BOM, 역삼각형 모양이죠. 어떤 원자재가 어떤 상위 모품목들에 영향을 주는 걸 알아보는 게 뭐다? 역BOM이다. 얘의 특징은 뭐였죠? 화학이나 제철과 같이 원자재가 위에 모품목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답은 1번이죠. 지금 이 설계부서에서 쓰는 건 뭐야? EBOM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옵션으로 얘는 뭐야? 모듈러 BOM이죠. 모듈러 BOM. 그 다음에 생산관리 부서에서 얘는 뭐라 불러요? 우리가 제조 BOM, M BOM 또는 P BOM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급에서 자주 나오는 건데 6번 문제가 제가 한번 나왔네요. 자, 7번 수요예측 기법 중 정성적인 기법입니다. 정성적인 기법은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게 델파이 방법이죠. 여러분들 델파이 방법은 뭐라 했어요? 전문가들에게 설문지를 돌리고 설문지를 의견을 종합하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돌려가지고 그 의견이 종합될 때까지 선택지를 줄여가면서 계속 설문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델파이 방법이라는데 정성적인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고요. 위에 요 세 개는 뭐다? 그죠? 정량이다. 총괄 생산계획 수립의 고려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총괄 생산계획에서는 고려해야 될 사항이 4개가 있었죠. 그래서 뭐 하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율 조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 수준의 변동, 재고 수준의 조정, 하청 및 설비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제대로 설명하는 건 뭐야? 1번이죠. 1번. 하청이다. 작업을 우선순위 고려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최소죠. 최소 공정수를 갖는 순서대로 작업한다. 전체 작업 시간이 짧은 시간으로 작업한다. 얘 맞죠? 낚기 시간이 급박한 거. 얘도 맞네요. 먼저 작업 시기가 내려온 거. 얘를 뭐라 불렀어요? First come, first serve. 아니면 first in, first out이라고 부른다 했죠. 결국에 틀린 거는 1번이네요. 자, 10번. 합리적인 일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원칙에 따라야 될 필요가 있다. 일정 계획 원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전공정을 동기화한다. 제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과 끝을 동기화해야 되겠죠? 정체 시간을 최소로 한다. 그렇죠. 잘하고 있네요. 가공 로트수를 작게 해야 되겠죠. 소로트입니다. 소로트화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계열을 병렬화한다. 그래서 뒤에는 맞았는데 앞에 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유를 부여하여 안정화시킨다. 그렇죠. 자, 11번 공정계획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공정계획에서는 여러분들 순서, 작업의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의 내용과 방법, 그 다음에 작업시간, 소요시간 또는 표준시간, 작업이 행해질 장소 및 경로를 결정하고 할당해 주는 걸 우리가 뭐라 불렀어요? 공정계획에서 하는 그 내용이다 라고 했었죠. 지금 없는 건 뭐야? 여기 3번에 있는 각 작업의 소요비용 및 총비용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자, 12번 공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대일정 계획은 이거 대일정 계획, 중일정 계획, 소일정 계획 기억나시죠? 요거. 그래서 대일정 계획에서는 대강일정 계획이라고도 하며 종합적인 장기적인 계획이다. 이 맞아요. 대일정 계획 설명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중일정 계획은 제조 계획이라고도 하며 이를 통해 진도 관리와 작업 분배가 이루어진다? 아니죠. 진도 관리와 작업 분배는 어디 거야? 이건 소일정 계획이죠. 소일정 계획이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 그래서 공수계획은 주어진 생산표에 의해 결정된 생산량에 대해 구체적인 작업량을 결정하는 것이다. 잘 설명하고 있고요. 절차계획은 작업 개시에 앞서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작업 절차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작업 방법과 작업 순서가 정해진다. 4번도 맞습니다. 정의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세요. 그래서 정의 부분을 잘 보시면 연동이 되거든요. 1급까지 쭉 이어서 갈 수 있습니다. 13번 문제. 생산 예정표에 의해 결정된 생산량에 대해 작업량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이것을 현 인원과 기계 설비 능력에 고려하여 양자를 조정하는 활동. 이걸 우리가 공수라고 불렀죠. 공수 중에서도 부하계획과 능력계획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러면 공정계획을 행하여 작업 순서와 방법을, 얘는 공정관리 계획 기능이죠. 계획 기능. 그 다음에 뭐예요? 실제 과정을 지도, 조정 및 계획을 비교하여 측정, 통제한다. 얘는 뭐예요? 공정관리 통제 기능이 되겠네요. 자, 최대 작업량과 평균량의 비율인 부하율을 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작업. 얘가 3번이 맞죠? 3번이 맞고요.
납기에 따라 월별 생산량이 예정되면 기준 일정표에 의해 작업시간 및 완성기일을 지시한다. 얘는 뭐예요? 대일정 계획이 되겠죠. 얘도 정의 부분에서 낸 거라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에로 공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에로 공정은 버틀렉, 우리가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곳이라고 했죠. 얘 때문에 공정의 전체적인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얘를 해소해줘야 되겠죠. 라인 밸런싱으로 해소해준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병목 공정, 병목 현상이라고 부른다. 이게 잘 설명하고 있네요. 흐름을 막고 있다. 그쵸? 전체 라인 생산 속도를 좌지우지하는 거죠. 얘 때문에 막혀서 못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업시간이 가장 긴 공정, 예, 맞습니다. 간트 차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변화 또는 변경에 대응이 어렵다. 그쵸? 여러분들 간트 차트는 일정이 이렇게 쭉 있으면 이렇게 선으로 그는 거예요. 선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 하나 변화되면 선을 다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유연한 대응이 어렵겠죠. 일정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보세요. 선을 대충 그리는 거라 정밀성을 고려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기적인 관계를 갖다 알기 위해서 PRT, CPM이 나온 거죠. 선후 관계를 알기 위해서. 그죠? 안 타니까 맞는 거네. 그 다음에 간트 차트를 통해서 각 작업 시간의 공정 시간은 알 수 있죠. 자, 보세요. 여기서 간트 차트에서 그나마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 그리고 전체 공정 시간, 이런 걸 알 수 있다 했죠. 답은 4번이다. 자, 라인 밸런싱 효율 시그마 TI는 I 나누기 N 곱하기 T max라고 했죠. 그대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24 더하기 30 더하기 26 더하기 50 나누기 50 곱하기 뭐에 T max가 50 곱하기 4죠. 그러면 전체 내용을 얼마로? 200으로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얘 계산하면 200분의 130 되죠. 그럼 얼마? 65%. 답은 2번. 자, 경제적 주문량 볼까요? EOQ는 루트 EDS 나누기 H는 PI 표시했었죠. 자, 그대로 집어넣어 줍니다. 2 곱하기 단가 연가 소유량 300개, 그 다음에 곱하기 1의 주문 비용 150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나누기 PI 단가 곱하기 0.1 하면 얼마 나요? 풀어주시면 그렇죠. 100개 나오네요. 꼭 여러분들 루트 되는 거 계산기 꼭 사세요. 답은 1번. 자재 소요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재 소요 계획, MRP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MRP하고 GT를 비교해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가장 많은 단계를 갖는 자재 명세서나 로트키가 큰 경우에는 부적절하다. 아니죠? 이건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무슨 얘기냐?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옳은 걸 찾으래. MR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은 거. 자, 여러분들 그 MRP라는 거 종속 수요를 갖는 거죠. 즉 MRP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종속 수요를 갖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시면은 MRP는 개념을 한번 좀 볼까요? MRP 개념에 대해서 보시면 주 생산 일정 계획을 토대로 해서 제품에 필요한 원자재의 종류, 수량, 주문 시기를 결정하는 과정을 우리가 MRP라고 부르는데, 자재 소요 계획 자체가 재료, 부품, 반제품의 종속 수요를 갖는 소요량을 조달 시기와 량을 갖다가 구하는 거죠. 그래서 주문과 생산 계획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만드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MRP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 많은 단계를 갖는 자재명세서나 루트 크기가 큰 경우 얘는 안 맞죠. 얘는 안 맞고요. 종속 수요에 해당이 되는 거죠. 파악할 수 없다. 틀렸고요. 경제적 주문량, 주문점 산정 등 재고 통제 기법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얘도 MRP가 아니죠. MRP도 원래 전통적인 그 자재에 대한 파악 기법이었습니다. 1970년대에 나온 거죠. 제일 먼저 이른 거예요. 얘가 전통적인 재고 관리 기법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다. 재료, 부품, 반제품, 종속적인 수요를 갖는 자재 소요량 및 조달 시기에 대해 관리를 통하여 주문 및 계획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의를 잘 설명하고 있죠. 4번입니다. 그래서 이 MRP는 비반복적인 생산에 적합하고요. 종속 수요를 갖는 그 자재에 적합한 거죠. 그 다음에 자재명세서는
자재명사서나 로트가 큰 경우에는 적절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부적절하다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MRP 요소 중에 자재명사서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19번 SCM의 추진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 좋은 얘기, 그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뭐 통화 업무 운영을 통해서 시간이 단축된다, 비용이 절감된다, 그 다음에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생산성이 증가된다, 경쟁력이 확보가 된다, 여러 개가 있었죠. 여기서 지금 아닌 건 뭐야? 생산 효율화는 아니다. SCM은 외부적인 활동이다. 자, 그 다음에 안전재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안전재고 증가와 감소 요인입니다. 자, 안전재고란 건 뭐냐면 불확실한 상황에 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건데, 불확실한 상황이란 건 뭐예요? 리드 타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요와 공급이 막 널뛰게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변동성이 큰 경우에는 어떻게 돼? 안전재고의 증가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1번에 보시면 수요와 공급 및 리드 타임 변동이 작을수록, 작은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정됐다는 얘기죠. 그럼 안전재고는 필요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론을 다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는 이제 생산 1급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